아이가 학습 효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의력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꾸준히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처리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 주의력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죠. 또 한 가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억력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빛과 먹이를 여러 번 같이 연합을 시켜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불빛만 봐도 침이 나오더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 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맥락도 없고 그냥 이거 획수라던가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집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한자책 막 들고 막 외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막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외워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아마 100점을 제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에 가면 보통 암모니아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 향, 말 그대로 후각이죠. 냄새는 바로 우리의 기억과 관련된 해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강렬한 향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때 입력된 기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강렬한 후각적인 자극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게 특히 이런 암기 과목에 있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후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건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다 좀 얼기설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후각적으로 강렬한 향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많이 겹치게 돼요. 견고해지면서, 즉 단단해지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학습 효율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학습의 이제 효율 중에 하나가 밤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새벽 한 2-3시까지 공부하고 7시 일어나서 좀 잠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거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컨솔리데이션, 기억의 응고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수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억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억력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놓는 이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전날에 외웠던 것도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이런 연구들은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빙하우스 곡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내가 책을 봤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우자마자 바로바로 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망각이 되는 그 커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한 20개 단어를 외웠으면은 20개 중에 몇 가지가 남아있을까? 안타깝게도 1시간 정도만 지나도 50% 이상의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15분 후에 다시 한번 내가 좀 전에 외웠던 영어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복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른 공부를 했다가도 15분 후에 다시 앞서 했던 공부들을 되돌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좀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뇌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주의력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한 20분, 30분 정도도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ADHD 관련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첫 번째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야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물건들을 일단 치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책상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실 책상 같은 거 활용해 보시는 것들도 좋긴 하죠.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좀 차라리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 주시는 게 가정 내에서 이렇게 주의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의가 집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에 대한 경험,
성취 경험이 조금씩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주의력과 관련된 잠재력이 충분히 좋아질 겁니다. 주의력과 기억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의 효율성,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의 뇌에 흡수되느냐, 바로 이 주의력과 기억력, 이 두 가지 축과 관련된 우리 뇌 기능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케어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혹은 좀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버거움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뇌가 얼마나 성숙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뇌기능 검사, 혹은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지적인 잠재력을 보기 위한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것들을 받아보시면 우리 아이의 학습 방향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지의 두뇌과학의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